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 남자가 그렇게 1차원적인 자극적인 거에만 끌려가지고 나에게 접근한 남자? 딱히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마선생입니다. 특히나 저 멀리 경남 창녕에서까지도 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 주시고 정말 앞으로도 그 소중한 분들의 마음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날 현장에서 즉석으로 받았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마선생님은 와이프의 어떤 점이 좋아가지고 결혼을 결심했냐. 물론 뭐 현장에서야 제 나름대로 솔직한 답변을 드렸지만 그 후로도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나는 와이프의 어떤 점이 좋았을까?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결혼까지 결심을 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AS 차원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저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성이라면 모두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일 거고 특히나 남성뿐만 아니라 이 여성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그래 나의 미래의 남편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튼 총 3가지인데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외모. 외모 당연히 중요하죠. 만약에 연예 유튜버 중에서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유튜버가 있다면요 믿고 걸으세요. 당연히 저도 처음에 와이프의 외모에 반했죠. 근데 분명한 건 이 외모의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외모 달랑 하나 때문에 그 연애의 시작은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와 뭔가 진지하게 오래 만나고 싶다? 이건 완전 별개라는 거죠. 아무튼 뭐 다른 건 다 제외시키고 오로지 이 외모에 한정된 이야기만 드려보자면요. 뭐 대다수의 남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와이프의 그 단아함, 깨끗함, 그리고 순해 보이는 그 느낌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뭐 청순, 순수 계열만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 절대 아닙니다. 발랄, 귀여움, 건강한 분위기 이런 쪽의 장르도 남자분들에게 꽤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에 반면에 그 섹시 이쪽은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섹시란 장르가 남녀 할 것 없이 서로의 본능이다 보니까 되게 강력한 요소긴 하죠. 그래서 저 역시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대신에 이게 자칫 뭔가 과해지는 순간에 오히려 여러분 입장에서 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고. 그 가벼운 만남, 사귈 것처럼 하다가 실상은 스킨십 하나만을 목적으로 하는 똥파리들만 엮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섹시함. 안 그래도 그날 현장에 이 가슴 수술 때문에 고민하신 분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 현장에서 누군지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미리 익명으로 써낸 질문이니까. 제가 거기에 이런 대답을 드렸었죠. 이게 성형이랑 마찬가지다. 본인의 컴플렉스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진짜 심하다? 그럼 하셔라. 대신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는 순간 그리고 또 그렇게 과하게 한 걸 드러내놓고 티내고 다니는 순간 아까 말했던 똥파리들만 엮일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본인부터가 그런 남자들을 이 수술 전에는 상대본 경험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노련하게 대처를 잘 못한다고. 그러니 여차하면 홀라당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 하는 여자. 와이프랑 저는요 정말 우연찮게 그냥 이름이랑 얼굴만 아는 상태에서 블로그 이웃이 됐습니다. 참 이것도 우연이었던 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다들 인스타 정도나 하지 뭐 돈 벌려는 목적 말고는 블로그를 뭐 따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당시 저는 회사가 이 쇼호스트들한테 약간 의무적으로 시키는 분위기였고 와이프 역시도 정말 순수하게 그냥 일상 기록용으로다가 블로그를 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성이 그냥 취미 삼아서 SNS 중에 무조건 하나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인스타, 틱톡, 뭐 트위터, 블로그, 브런치? 굳이 여러분 입장에서 골라야 한다면은 당연히 블로그라든지 브런치 아니겠어요?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그런 자극적인 매체가 아니라 글이라는 블로그, 브런치 같은 매체를 선택하지 않겠냐고. 왜냐면 확실히 그게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 않거든. 이 글이란 매체의 특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물론 뭐 쓰레기 같은 그런 악플들, 뭐 허세만 잔뜩 끼어있는 그런 똥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글은요 그걸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와이프가 그 당시에 본인 블로그에 남겼던 글들을 보면요 어디 뭐 친구들이랑 좋은 데 놀러 갔다든지 아니면 뭐 셀카, 음식 사진, 화장품, 옷 이런 건요 거의 없었어요. 그냥 뭐 자기가 봤던 영화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갔던 곳의 풍경 그냥 거기에 대한 가벼운 감상이 들어가 있는 뭐 에세이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고상한 글까지는 아니었고 근데 그것만 봐도 제가 느끼기에 아 참 요즘 또래 여자분들과 좀 다르다. 생각이 나름 뭐 깊겠구나.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더 알고 싶은 호기심?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SNS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근데 SNS 자체가 어차피 남들에게 보여지는 공간 아니냐. 그럼 그곳에서 비춰지는 나의 이미지를, 그 클래스를 조금만 더 높여보자는 거죠. 뭐 셀카처럼 막 대놓고 그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싶은 1차원적인 수단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웃는 그런 밝은 표정, 그리고 포즈, 친구들이 찍어주는 그런 일상 사진들,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은 그 순간에 가벼운 감상이 담겨져 있는 약간 글 어느 정도, 따로 뭐 브런치라든지 블로그를 하면요 더 좋은 거고요. 물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든지 가치를요 알아봐주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먼 눈에는 뭐만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 남자가 그렇게 1차원적인 자극적인 거에만 끌려가지고 나에게 접근한 남자? 딱히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요. 뭐? 그리고 마지막, 경제적으로 독립된 여유 있는 모습. 이렇게 말하니까 뭐 와이프가 엄청나게 성공한 여자거나 막 부잣집 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와이프랑 만나가지고 서로 알아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이 20살 때부터 거의 알바를 쉬지 않았던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와이프가 아직 정식으로 취업한 직장인도 아니고 아직 학생 신분이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은 뭐 저야 20살 때부터 이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안 돼가지고 진짜 완전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알바를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 제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좀 신기했던 거죠.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 와이프는 집안 사정과는 아예 별개로 진작에 그 경제적인 자립심, 독립심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20살 이후부터는 스스로 돈을 벌고 그렇게 번 돈 안에서 뭔가 스스로의 소비 생활을 꾸려본 사람들만의 장점, 먹고 사는 문제, 어른으로서 살아간다는 문제,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그만큼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몸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요 약간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결핍, 열등감, 여기에서 비롯된 집착, 욕심 이런 게 되게 심했거든요. 특히나 막 성공, 명예, 그리고 일, 돈 이런 쪽 있잖아. 다행히도 제가 자기 객관화는 잘합니다. 이게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요 되게 심각한 성격적인 결함이라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요 이게 되게 심해질 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뭐 기쁨, 감사 이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자책, 막 스트레스, 불안, 초조 이런 게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막 스스로에게 더욱더 막 엄격해지고 막 채찍질하고, 한마디로 인생을 진짜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인 거죠. 근데 이런 저의 와이프마저도 저랑 성향이 비슷하면요 그런 두 사람이 같이 살아, 이 결말이 뻔하지 않겠어요? 근데 와이프는 전혀 이쪽이 아닌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아니 뭐 우리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뭐 안 될 수도 있지,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게 애초부터 뭐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인드 자체가 자기 삶에 대해서 여유가 되게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도 와이프가 스몰 웨딩으로 하고 싶어 했고요, 신혼집도 당시 제가 살고 있던 그 투룸빌라 와이프가 그대로 들어와 살았어요. 물론 저는 당시에 뭐 결혼식도 그렇고요 그 신혼집도 막 예쁜 데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나 능력이 안 돼가지고 괜히 미안하고 막 자책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와이프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한다던가 그런 시선들을 막 신경 쓴다거나 그런 게 일절 없으니까 저로서는 참 뭐 감사했죠. 뭐? 자, 지금까지 이 마 선생이 결혼을 결심했던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꼭 저만의 이야기는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공감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남성분들도 겉으로 뭐 티를 내냐 안 내냐 요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마음속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준일 거라고. 아무튼 연애를 잘 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 선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